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전달받으려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자신이 거주하지도 않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서 양수계함을 뒤지다가 주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는데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에 마약 의심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4일 밤 10시 20분쯤입니다. 아파트 주민이 양수기함을 뒤지고 있는 30대 여성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양수기함을 없는 여자가 막 두려가지고 물어봤더니 형사수사에서 이상해가지고 경찰에다 신고를 했다. 그래서 뭘 찾냐고 그러니까 친구 전화번호.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양수기함 안에서 하얀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비닐봉지에 담긴 하얀 가루는 필로폰으로 20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에 출동해 A씨도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제3의 장소에서 수령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전달받으려다가 덜미를 잡힌 겁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주민은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차단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 무방비 상태라서.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마약 공급책 등 공범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도심 초등학교 인근에 불법 담배 공장을 차려놓고 짝퉁 중국 담배를 제조하고 유통해온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속옷 재단이란 위장 간판까지 달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작업자들이 의자에 앉고 손을 머리 위로 올립니다. 책상 곳곳엔 담배를 제조하는 기계들이 놓여 있습니다. 약 1년간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유통해온 공장 내부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만 중국 담배 13만 개비와 연초입 280kg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불법 공장은 또 있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물건. 사업의 규모가 커지자 일당이 제2공장을 만든 겁니다. 일당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허위 간판을 달아놓고 공장을 운영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여성 8명을 체포했고 작업 반장을 맡은 A씨 1명을 구속했습니다. 그 여성 반장을 미행을 하다 보니 제2공장에서도 출입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쪽 공장에서도 담배잎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들이 불법 담배 공장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약 13억 원에 이릅니다. 하루에 150보루 분량의 담배를 생산했고 한 보루에 약 2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중국인이 선호하는 담배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담배도 만든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거된 8명 중 4명은 불법 체류자였는데 경찰은 이들이 불법을 알고도 신고하지 못하도록 불법 체류자 위주로 고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상당의 불법 담배와 담배 제조 물품을 입수한 경찰은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선수 황의조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불법 촬영 의혹이 불거진 축구 선수 황의조는 수사 단계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성범죄 촬영이랑 영상 통화 녹화 혐의 다 인정하시나요? 상대방 동의 받았다는 주장은 어떻게 소명하실 계획이십니까? 수차례 촬영한 영상과 영상 통화 녹화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 황 씨는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재판 만에 결심 공판이 진행되며 검찰은 징역 4년과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수치심이 극심하고 유포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축구 선수로 활동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며 다시 한번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황 씨도 최후 변론에서 앞으로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며 피해자들과 모든 축구 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선처를 위한 반성일 뿐이라며 그동안 황 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해 오랜 기간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범죄 행위와 2차 피해로 피해자는 정말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합의할 확률 0%입니다. 전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법원에서 엄벌로 판결하여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 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노력하겠다며 선고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황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재산 분할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대법원에 주장했습니다. SK 주식 등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 재산이라는 건데요. 노 관장 측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나비관장의 소송 상고심 심리가 한창입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산 분할 범위가 주된 심리 대상입니다. 그런데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 항소심 판단이 부당하다는 대전제로 민법 830조와 831조를 제시하며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증여받은 SK 주식은 특유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 재산이라 규정하는데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돼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두 사람의 재산 총액은 4조 115억 원. 이 가운데 노 관장 재산 약 230억을 뺀 최 회장의 자산은 3조 9,800억으로 SK 주식이 상당 부분입니다. 최 회장 측은 특유 재산의 경우 부부가 각자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3조 9,800억 전체를 분할 대상으로 본 건 부당해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노 관장 측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된다며 반박 서면을 냈습니다. 통상 이혼할 때 재산 명의를 안 따지고 부부 공동재산임을 전제로 재산 분할을 하는 데다 1990년 재산 분할 제도가 도입돼 대법원 판례에도 확립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앞서 1심은 항소심과 달리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봤습니다. 특유 재산이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일 것 같고요. 노소영 관장님 기여도 판단에 있어서 비자금 관련 증거가 과연 타당한 증거인지 대법원에서 다투어질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본안 심리에 들어갈지 심리 불속행 절차로 상고 기각될지는 다음 달 8일 전에 결정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